인공지능 기술의 효과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기업 역시 인공지능의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가 2015년입니다. 이보다는 4년 전인 2011년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저희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기본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가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 바탕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야의 기업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데이터 발굴, 수집 및 가공의 전 과정과 데이터의 현장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및 플랫폼 구축 등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저희의 대표적인 데이터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인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김밥집을 내고 싶어도 그 앞으로 보통 때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다니는지를 잘 알아야 장사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는 단지 비즈니스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 7년 전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을 설계해서 정류장을 만들 때에도 정류장을 만들 위치에 사람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에 대한 인구 정보를 활용해서 정류장 위치 선정이나 배차 간격을 조절한 적이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신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그런 정보는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그 회사의 서버라는 큰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저희가 개별 통화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특정 시점과 지역에서 어떤 나이대의 남자 혹은 여자가 얼마나 지나다니는지의 숫자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신사와 제휴되어 그러한 정보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합 후 가공된 데이터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인구 분포 혹은 인구 이동 데이터는 교통노선 설계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의료 분야, 방범 등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의 여러 공공 서비스 개발에 많은 밑거름이 된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관광 유치를 위해 박물관이나 체험관 같은 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별, 나이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박물관과 같은 시설의 수익 모델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현재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이슈인데 이러한 지역별, 연령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데이터는 일반 상품처럼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입체적인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필요한 인구 데이터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자료나 상세 설명을 이들의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포털에서 데이터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판매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 연결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관심이 가는 데이터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받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어 마치 마트에서 시식을 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유통 대기업에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도청, 시군구청과 같은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의 주요 고객입니다.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데이터 상품은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고객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또 데이터는 불황기에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정부나 기업이 비용이나 투자 효과에 대해서 둔감하지만 불황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즉시 효과가 나는 사업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재료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간 다수의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데이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들은 국내 대학교와 업무 협약도 진행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 저희는 국내 여자대학교와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력비용 협력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크라우드 소싱 사업 영역에 적극 투자하며 인공지능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와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요즘엔 택시도 휴대폰 앱으로 집 앞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택시라는 오래된 사업에 IT 개념을 결합하는 것이죠. 여기서 IT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택시에 대한 데이터, 그 택시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에 대한 정보 등등이죠. 저희는 기존 모든 산업과 공공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한 이들의 기술이 만들어내는 혜택으로 기업 및 모든 기관들이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길 기대해 본다.